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집값 바닥 반등 신호, 서울 매매 전세 가격은 과연 회복하고 있을까요? 란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집값 바닥 신호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 집값 기사들 보시면 여러 기사들이 현재가 서울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근거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의 주간 매매 시세, 전세 시세에서 하락폭이 4주 연속 축소를 해서 곧 있으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근거가 있고요. 송파구 등 이제 전세가 매매가 하락의 근원지인 동남권에서 전세가가 상승 반전을 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잠실, 압구정, 개포 이런데 지역들의 호가가 상승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4월, 5월 들어서 서울권의 입주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시장, 즉 분양시장이 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한 청량리, 한양, 수자인이나 북일의 쪽이나 그리고 태릉,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요런 데 등에서 분양이 대박 났다. 그래서 현재가 바닥이고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무뎌지는 집값 하락에 바닥론이 솔솔?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데이터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락폭이 축소했다라는 얘기에 대한 근거인데요. 매매가나 전세가 주간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요. 이제 10월 29일부터 현재 이제 4월 8일까지 주황색이 이제 전세 변동률이고 파란색이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부터 이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올해 초까지 낙폭이 계속 확대가 되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낙폭이 컸다가 현재 좀 줄었어요. 지금 확실히 줄기는 했는데, 근데 여러분 낙폭이 줄었다고 해서 회복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변동률이 마이너스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폭이 줄고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주는 건 작년 12월부터 입주한 이제 헬리오시티 영향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좀 줄고 있는데 4월, 5월에 서울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없지만 6월 달부터 다시 강동구 명일역 솔베뉴 있죠. 그거부터 다시 대량 물량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 공급 때문에 현재 낙폭이 줄었다고 해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남권 전세 가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남권이면 이제 송파구, 그리고 강남구, 그리고 강동구 이런 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이제 바닥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송파구가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제 전세가가 상승을 했나요?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작년 4월부터 전세가 지수에 대한 도표인데 보시면 작년 2018년 4월부터 해서 1차 하락기가 한번 왔었고요, 전세가가. 그리고 이것이 아마 매매가 하락의 전조였을 겁니다. 그리고 7월을 기점으로 정체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전세가는 소폭 상승을 하지만 이제 매매가는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2019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2차 하락기가 왔어요. 그래서 2차 하락기가 와서 그 하락폭이 1차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기울기도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리오빨 12월부터 입주를 했을 거예요. 헬리오가 12월 말부터. 그래서 헬리오빨 전세 하락으로 이게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도 추가로 좀 보시면은 이제 작년 이제 8월 9월이죠. 작년 8월 9월에 급등을 하고 나서 최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죠. 있는 중이고 현재는 이제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쪽의 전세가 하락폭이 줄었다고 전세가가 상승하나요?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월 대비 이제 급매 거래가 서울 전체에서 300건에서 한 400건 정도 늘은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100만 서울 아파트 가구 시세를 하락해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세는 아직 안 올랐고 몇 개의 급매사를 보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헬리오시티 입주 관련해서는 4월 3일자 기사를 보시면 이제 4월 1일 기준으로 헬리오시티 임대를 제외한 이제 8,097가구 중에서 7,688가구가 잔금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95%가 이제 잔금을 납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잔금 미납 가구는 이제 5% 정도로 작기 때문에 돈적으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이제 전세가에 영향을 주는 실제 입주를 보시면 송파구 주민센터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제 7,092가구가 이사를 완료해서 빈집이 몇 가구 남았냐면 약 1,000가구 정도는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약 13% 정도가 빈집이라는 것이죠. 13%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1,000가구 정도면 웬만한 대단지가 통째로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1,000가구 정도만큼의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공급 물량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5월 말까지 얼추 해결이 된다라고 쳐도 이제 6월 달로 넘어가시면 이제 강동구 포함해서 다시 6,608개의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서울 공급 물량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은 752가구랑 75가구로 좀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사유 세 번째인 4월, 5월에 입주 물량이 작아진다. 적다라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6월부터 다시 공급이 무지막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하락폭이 줄 수는 있지만 6월부터 다시 전세가 하락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매매 전세 시세를 예측할 때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거는 역시 강동구의 물량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건인데 일단 홀수딸이 고비입니다. 6월에 6,608호하고 9월에 이제 8,156호 그리고 12월에 3,742호가 서울전에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현재 아무리 사고 싶으셔도 6월 달까지는 좀 가셔서 전세나 매매가가 상승으로 확실히 전환할지 좀 보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트를 사시고 싶으셔도 최소한 지금은 아니고 6월달 6,608가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보시고 들어가셔라. 아무리 급하셔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이제 명일역 앞에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가 있죠. 이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가 2019년 6월에 1,900세대가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2019년 9월에 그리고 상일동역 앞에 고덕 그라시움이 4,932세대 많죠. 공급이 되고 2019년 12월에는 이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1,745세대 그리고 롯데캐슬 밑에 있는 롯데캐슬이 이제 1,859세대가 공급이 되고 해를 넘기고 내년이 돼도 2020년 2월에 또 고덕 아르테온이 4,066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도 또 있죠. 9월에도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656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형 세대 입주가 연달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좀 안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그래서 이 입주 물량들이 어디까지 전세 시세에 영향을 줄까? 저는 이제 명일역 이쪽에서 지하철로 약 30분 거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는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상일동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35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종로까지는 30분 걸립니다. 이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제일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경을 표시했는데 이 반경 내에 있는 집들은 전세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이 강남에 직장이 있는데 직주 근접을 위해서 노년역이나 신노년역 오피스텔이나 좀 큰 3룸짜리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35분 거리에 신축 대규모의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 빌라를 매도하거나 또는 전세 묶여있는 거를 빼고 강동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신논현역 앞에 빌라가 전세가 4억에서 4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의 출퇴근 불편함은 있지만 빌라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 강동구발 전세 대란이 말씀드린 예시대로 진행돼서 지하철 30분 거리 생활권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논현역 앞에 전세가 4억인데 반해서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보시면 현재 분양권이 매매가 7억 9천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3억이에요. 3억. 이게 진짜 강남역에
구축, 오래된 빌라보다도 싼 가격이거든요. 25평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저 같아도 좀 애들을 빌라에서 불편하게 키워놓으니 그냥 내가 강남역에서 30분 출퇴근하지, 대신에 25평 신축, 커뮤니티도 완벽한 역세권 바로 앞에 여기 있는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전세 3억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쪽을 중심으로 물량 이렇게 빈집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좀 말씀드릴 내용은 살아있는 청약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시행사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1순위 요건이 안 돼도 다주택자, 무주택자 이런 거 상관없이 사전 청약을 받고 있어서 뭐 이제 기사에서 아파트를 줍줍한다 현금 부자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 최근 청약한 거 경쟁률 보시면 위례가 이제 6.77, 평촌 레미안 프로지오가 13.4, 그리고 청량리 한양 수자인이 12.8, 자양 호반 서밋이 20.9, 그리고 태릉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61.85로 청량리 한양은 제가 추천드릴 때 분양가가 막 9억 10억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죠. 근데 아무튼 전단지 보시면 무순위 경쟁률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순위 즉 무주택자만 모아놓고 경쟁시키면 위례가 미달이 나왔죠. 위례가 미달이고 평촌이 2.7, 한양이 4.2, 자양이 11, 태릉이 12.4로 태릉 효성 해링턴 같이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 3, 4억 정도 떼었나요? 그 정도 분양하는 단지 빼고는 분양가가 세서 모두 이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 무순위 청약이 불티난다. 아직도 현금 부자들이 많이 있고 청약 분양시장 투자 심리 죽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무순위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돌려막기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인이 현재 서울 고가 아파트를 좀 소유를 하고 있어요.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돈을 굴려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청약 이런 데 또 투자를 하고 싶은데 1순위는 자격이 안 돼요. 1순위는 자격이 안 되네. 그런데 갑자기 요새 이제 사전 무순위 청약이란 걸 신설해서 이런 제도를 해서 받으니까, 아, 주택담보대출을 3억에서 6억을 받고, 현재 주택 기준으로 이거를 받고 본인 현금 1억에서 2억 더해가면은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하면 최근 분양 시장이 안 좋은데 건설사는 미분양 위험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자도 돈 굴려서 불리고 싶으니까 둘 다 지금 해피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아파트 돌려막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분양시장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투기를 위한 분양시장이 살아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약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건데, 즉 건설사와 다주택자들의 돈 먹고 돈 먹기를 위해서 투기를 하는 분양시장은 사전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거를 이용한 이제 살아있는 청약시장이다, 그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살펴봤듯이 아직은 하락세가 반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하락하다가 잠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를 가리키는데, 계단식 하락의 상승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개미들은 이때 들어가서 물리고 다시 지하실을 맛보게 되는 위험한 구간인데, 지금 매매 전세 시장은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도 않았고 아직 올라간 적도 없어요. 아직 마이너스 때 변동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요 밑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공급량을 보셔도 향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이 주식처럼 지하실 볼 만큼 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여론이나 인터넷, 언론 기사 등등 뭐 좀만 뭐 낙폭이 회복이 되거나 이러면 이상한 기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기사들의 정보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를 짚고 집 사는 시점이 확실히 도래했을 때 사셔야 된다는 점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쪽쪽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게 집은 쉽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